왕실을 무너뜨린 사람이 궁 밖의 적이 아니라 매일 같은 식탁에 앉아 웃던 사람이었다면 성희주와 이한대군은 과연 누구부터 의심하게 될까요? 시스템이라는 말은 차가웠지만 성희주가 이한대군에게 내민 자료는 그 차가운 단어보다 훨씬 더 끔찍했습니다. 사고가 반복되는 방식, 정보가 새는 경로, 선왕의 죽음과 최근 공격을 연결하는 자금 흐름까지 전부 하나의 도식처럼 이어져 있었거든요. 이한대군은 처음엔 그 자료를 오래 들여다보지 못했을 겁니다. 자기 형의 죽음이 단순한 비극이 아니라 누군가 설계한 결과일 수 있다는 생각은 왕실에서 태어나 왕실을 지켜야 한다는 의무로 버텨 온 사람에게 가장 받아들이기 힘든 진실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그 자료 어디에도 명확한 범인의 이름은 없다는 점이었죠. 대신 너무 많은 사람이 조금씩 연결돼 있었습니다. 왕실 내부 인사, 재단, 언론, 정치권, 그리고 경호 라인까지. 그게 더 소름 끼쳤습니다. 한 명의 악인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조금씩 눈 감아주고 조금씩 얻어먹으며 굴러가던 구조일 수도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성희주는 그걸 보며 오히려 더 침착해졌습니다. 원래 성희주는 막연한 공포보다 계산 가능한 위험을 더 잘 다루는 사람이었거든요. 위험이 숫자로 보이고 구조로 보이면 버틸 수 있다고 믿는 쪽이었습니다. 그래서 성희주는 이한대군이 흔들리는 걸 보면서도 일부러 더 담담한 얼굴을 했었더라고요. 누군가는 멘탈을 붙잡아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냉정함이 완벽한 건 아니었습니다. 민정우가 습격당해 병원으로 실려갔다는 소식을 들은 순간 성희주는 처음으로 자기가 쥐고 있던 판이 생각보다 훨씬 잔인하다는 걸 실감하게 됩니다. 자신이 진실에 가까워질수록 자기 주변 사람들부터 공격당하기 시작한 거죠. 민정우는 원래부터 성희주를 향한 마음이 있었고 그 마음을 감추는데 능숙한 사람이었지만 결국 성희주를 돕기 위해 움직이다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된 셈이었습니다. 성희주는 병실 앞에 서서도 한동안 들어가지 못합니다. 자신이 부탁한 것도 아닌데 자신 때문에 다친 것 같은 죄책감이 처음으로 선명하게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민정우는 깨어난 뒤에도 끝까지 본심을 쉽게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웃으면서 괜찮다고 하겠죠. 이 정도로 죽을 사람 아니라고 괜히 미안한 표정 짓지 말라고요. 그런데 그런 민정우의 태도가 성희주를 더 불편하게 만듭니다. 민정우가 늘 그랬듯 부드럽고 여유로운 척할수록 그 안에 아직 말하지 않은 정보가 있다는 느낌이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민정우는 성희주에게 모든 걸 다 보여주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정치인 집안에서 자란 사람답게 그는 정보의 가치와 타이밍을 너무 잘 아는 인물이니까요. 성희주를 지키고 싶은 마음이 진짜라 해도 그 진심 위에 계산이 전혀 없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민정우는 병상에서도 짧게 한마디만 남기게 될 겁니다. 왕실 앞만 보지 마. 왕실 밖에서 왕실을 먹고 사는 사람들도 봐. 이 말은 성희주를 다시 움직이게 만들죠. 적은 궁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궁 바깥에서 왕실을 상품처럼 활용하며 이익을 챙기는 세력일 수도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이한대군은 민정우 사건 이후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전까지는 성희주의 방식을 위험하다고 보면서도 일정한 선을 유지하려 했는데 이제는 그 선 자체가 사치일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기 형을 잃었고 자기도 계속 공격당했고 이제는 자기 곁에 다가온 사람들까지 다치기 시작했으니 더는 중립적인 얼굴로 버틸 수 없게 되죠. 그래서 이한대군은 왕실 내부 기록을 다시 열고 오래전에 덮였던 보고서들을 직접 보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섭정으로서 왕실을 관리하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동시에 왕실을 의심하는 건 자기 존재를 무너뜨리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반대로 생각하게 됩니다. 왕실을 살리려면 왕실 안에 썩은 부분을 끄집어내야 한다고요. 이 지점에서 이한대군은 처음으로 성희주와 진짜 같은 방향을 보게 됩니다. 감정이 아니라 목표로 묶인 동맹이 완성되는 순간이죠. 그렇다고 두 사람이 순식간에 완벽히 하나가 되는 건 아니었을 겁니다. 성희주는 여전히 사람보다 증거를 믿는 쪽이고 이한대군은 끝까지 사람을 보고 판단하려는 쪽이니까요. 그래서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은 오히려 더 현실적으로 깊어집니다. 성희주는 정보를 흘려 일부러 왕실 내부 갈등을 밖으로 드러내자고 주장합니다. 숨어있는 노문 판이 흔들려야 움직인다는 게 성희주의 방식이었거든요. 반면 이한대군은 그런 방식이 왕실 전체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왕의 죽음 뒤 겨우 유지되던 균형이 무너질 수도 있고 어린 조상까지 정치 싸움의 정면에 세워질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도 결국 이한대군은 성희주의 전략을 완전히 부정하지 못합니다. 그 방식이 거칠고 잔인해 보여도 실제로는 가장 효과적이라는 걸 이미 여러 번 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타협하게 됩니다. 완전히 공개하지는 않되 일부 정보만 밖으로 흘려 상대가 먼저 움직이게 만들자고요. 이건 이한대군식 양보인 동시에 성희주가 그에게 미친 영향이기도 했습니다. 윤희랑은 그 변화에 가장 먼저 반응합니다. 윤희랑은 오랫동안 왕실의 얼굴이었고 무엇이 왕실을 망가뜨리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이한대군이 자꾸만 자기가 예상하지 못한 선택을 하는 겁니다.
성희주를 계속 곁에 두고 공적인 자리에서 성희주를 감싸고 심지어 왕실을 지키는 방식마저 예전과 달라지고 있었죠. 윤희랑은 그걸 보며 분노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두려워집니다. 자신이 알던 이한태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때 윤희랑이 사랑했던 이한태군은 뜨거웠지만 결국 왕실의 틀 안에서 버티는 사람이었는데 지금의 이한태군은 성희주 때문에 그 틀 자체를 흔들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윤희랑은 성희주를 더욱 위험하게 여기게 됩니다. 단순히 질투의 대상이 아니라 왕실의 오랜 침묵을 깨우는 존재로 보기 시작하는 거죠. 하지만 윤희랑 역시 단순한 악역처럼 움직이진 않을 것 같습니다. 윤희랑은 분명 무언가를 숨기고 있고 분명 선왕 사망 당시의 진실에 완전히 무관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러나 윤희랑이 직접 모든 걸 설계한 사람이라고 단정하기엔 그녀의 감정이 너무 복잡하죠. 윤희랑은 왕실을 무너뜨리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 무너질 걸 알면서도 붙잡고 싶은 사람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윤희랑은 성희주를 찾아가 아주 차갑게 경고할 가능성이 큽니다. 네가 건드리는 건 사건이 아니라 왕실의 버팀목이야. 이 말은 얼핏 보면 협박이지만 다르게 보면 절박한 호소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윤희랑은 어쩌면 정말로 믿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지금 감춰진 걸 다 드러내면 왕실은 끝장이라고요. 그런데 성희주는 그런 윤희랑에게 조금도 물러서지 않겠죠. 썩은 기둥이면 무너져야죠. 그래야 다시 세우든지 하니까. 이 두 사람의 대립은 단순한 악의와 선의의 싸움이 아니라 무엇을 먼저 지켜야 하느냐를 둘러싼 전혀 다른 신념의 충돌이 됩니다. 도혜정은 이 와중에 성희주의 가장 현실적인 브레이크 역할을 하게 됩니다. 도혜정은 원래부터 성희주의 열등감과 집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가까이서 오래 본 만큼 성희주가 어디까지 버틸 수 있는지도 잘 아는 사람이죠. 그래서 성희주가 점점 잠을 줄이고 말을 아끼고 더 날카롭게 사람을 몰아붙이기 시작하자 먼저 알아챕니다. 대표님이 지금 누구를 이기려는 게 아니라 자기가 무너지는 걸 모른 척하고 있다고요. 도혜정은 처음으로 성희주에게 대놓고 화를 냅니다. 대표님은 맨날 똑똑한 척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늘 늦게 알아요. 지금 대표님 무서운 건 왕실이 아니라 누가 진짜 대표님 편인지 헷갈리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 말에 성희주는 아무 말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정확했으니까요. 이한대군을 믿고 싶지만 끝까지 다 믿기엔 무섭고 민정우를 밀어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그가 다쳤다는 소식에 가장 먼저 무너졌고 성태주는 늘 얄밉지만 정작 위기 때마다 가장 빠르게 손을 내밀어주고 있었으니까요. 성희주는 이제 더는 사람을 딱 잘라 적과 아군으로 나눌 수 없는 지점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성태주의 존재도 여기서 더 흥미롭게 커질 수 있습니다. 성태주는 늘 성희주를 깎아내리고 틈만 나면 독설을 퍼붓는 인물인데요. 정작 희주가 위험에 처했을 때는 누구보다 재빠르게 계산기를 두드리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동생을 구박하는 건 자기 특기지만 동생이 왕실에 제대로 발을 들이면 그게 곧 자기 경영권 강화에도 도움이 된다는 걸 놓치지 않죠. 그래서 성태주는 희주를 도우면서도 동시에 자기 이익까지 챙기려는 이중적인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이 인물이 단순히 얄미운 오빠 역할에만 머물지 않는 이유는 희주가 정말 처음으로 도움을 요청했을 때 성태주가 기분 좋음을 감추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겉으론 비아냥거리면서도 속으론 동생에게 필요해졌다는 사실을 은근히 반기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성태주는 캐슬그룹 내부 자료와 자금 흐름을 통해 의외의 단서를 쥐게 될 수 있습니다. 캐슬카드와 특정 재단 사이의 수상한 결제가 반복됐고 그 시점이 선왕 사망 전후 및 최근 사고 시기와 묘하게 겹친다는 걸 성태주가 알게 되는 식으로요. 성태주는 처음엔 그걸 자기 카드로 쥐고 흔들려 하겠지만 결국 희주를 위해 넘겨야 할지 고민하게 될 겁니다. 이 지점에서 성태주는 미워할 수만은 없는 반전 조력자로 더 살아날 수 있겠죠. 최연은 가장 위험한 선을 넘는 인물이 될 것 같습니다. 최연은 이한대군을 위해서라면 자기 몸 하나쯤은 아끼지 않는 사람이니까요. 그는 조용히 왕실 내부 인사들을 추적하던 중 선왕 사망 당시 기록 일부가 누군가 의도적으로 교체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문제는 그 기록을 바꿀 수 있었던 사람이 아주 제한적이라는 거죠. 왕실 안에서 오랜 시간 일했고 의정과 경호와 재정 문서에 동시에 접근할 수 있었던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은 지금도 아무 일 없다는 듯 궁 안에 남아있습니다. 최연은 그 사실을 알고 바로 움직이려 하지만 오히려 그 때문에 역으로 누군가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최연이 사라지거나 크게 다칠 위기가 한 번 와요. 시청자가 이 싸움이 진짜로 목숨을 걸어야 하는 단계에 들어섰다는 걸 체감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위기 앞에서 이한대군은 처음으로 감정을 크게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늘 절제하던 사람이 자기 사람을 잃을 뻔한 순간의 분노를 감추지 못하는 거죠. 이한대군과 성희주의 관계는 이 모든 사건 사이에서 더 이상 계약으로만 설명되지 않는 곳까지 가게 됩니다. 성희주는 여전히 입으로는 거래라고 말할 겁니다. 이한대군도 겉으로는 여전히 냉정한 척하겠죠. 그런데 실제로는 서로가 다치는 순간 가장 먼저 무너지는 사람도 서로입니다.
성희주가 처음으로 무서워요 라는 말을 진심으로 꺼내는 순간이 온다면 그건 자기 신분이나 여론이 아니라 이한대군을 둘러싼 구조가 너무 깊고 더러워서 이제는 누굴 믿어야 할지 모르겠을 때일 겁니다. 그리고 이한대군은 그 말을 듣고 예전처럼 달래거나 훈계하지 않을 겁니다. 짧게 하지만 이전과는 전혀 다른 온도로 말하겠죠. 이번엔 같이 무섭겠습니다. 그러니 혼자 버티지 마시오. 이건 로맨틱한 고백보다 더 깊은 말이 됩니다. 상대를 지켜주겠다는 선언이면서 동시에 이제는 자기 역시 성희주 없이는 이 싸움을 끝까지 갈 수 없다는 인정이니까요. 후반부에 가면 결정적인 이름 하나가 떠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그 이름이 곧바로 범인을 뜻하진 않을 겁니다. 오히려 모두가 의심하던 사람보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연결고리가 더 중요하게 드러나겠죠. 왕실 최고 권력층, 정치권, 재단, 언론을 잇는 중간 다리 같은 존재 말입니다. 그 사람은 대놓고 힘을 진 사람도 아니고 주목받는 자리의 인물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오래 숨을 수 있었겠죠. 성희주와 이한대군은 그 존재를 확인한 뒤 처음으로 같은 결론에 도달할 것 같습니다. 이건 누군가 한 명을 잡는다고 끝날 일이 아니라고요. 구조를 흔들지 않으면 또 다른 누군가가 같은 일을 반복할 거라고요. 그렇게 앞으로의 전개는 완전히 새로운 단계로 넘어갑니다. 성희주는 왕실에 들어가 신분을 바꾸려던 사람에서 왕실을 뒤덮고 있던 오래된 침묵을 깨려는 사람으로 변합니다. 이한대군은 왕실을 지키기 위해 참고 숨던 사람에서 왕실을 살리기 위해 스스로 칼을 들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겠죠. 윤희랑은 끝까지 왕실을 붙잡으려 할수록 더 큰 진실과 마주하게 될 것이고 민정우는 사랑과 야망 중 어느 쪽을 먼저 내놓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얼굴을 보이게 될 겁니다. 도혜정은 성희주가 마지막까지 자기 자신을 잃지 않게 붙들어줄 사람으로 남을 것이고 성태주는 이해 타산으로 움직이면서도 결국 동생을 버리지 못하는 방식으로 예상 밖의 활약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최연은 말없이 가장 어두운 곳으로 들어가 이한대군 대신 피를 묻히는 사람이 되겠죠. 결국 이 결혼은 이제 사랑 없는 거래도 단순한 동맹도 아닙니다. 서로를 지키려다 서로를 가장 깊이 상처 입힐 수도 있는 그렇지만 끝내놓을 수는 없는 관계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아직 진실이 다 드러난 것도 아니라는 점이죠. 누가 시작했는지보다 누가 끝까지 침묵했는지가 더 중요해지는 순간이 오면 지금까지 무죄처럼 보였던 사람들까지 전부 의심의 중심으로 끌려오게 될 테니까요. 그래서 시청자는 다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에 드러나는 이름이 과연 저기 이름일지 아니면 성희주와 이한대군이 끝까지 믿고 싶었던 사람의 이름일지 아직 아무도 확신할 수 없으니까요.